저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도 넌 꿈이 뭐니? 커서 뭐 하고 싶니? 하는 말에 우물쭈물하거나 고민한 적이 없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나의 꿈을 말한다는 것이 내가 가진 생각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마치 평가받는 것처럼 느껴져서 천천히 생각해보고 있어요. 따위의 말로 넘어가곤 했어요. 과연 네가 할 수 있겠니? 하는 말이 저한테는 너무 상처였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저 역시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 선뜻 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재수행에 올랐을 때 고등학교 선생님을 잠깐 뵌 적이 있어요. 그래, 이번에는 어디로 진학할 계획이니? 솔직히 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냥 점수 맞춰서 가려고요. 이런 식으로 둘러대면 목표도 없는 한심한 재수생처럼 보일까봐. 광고 홍보학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 단번에 아직도 고집부리니? 하셨습니다. 그때 생각하면서 타이핑하고 있으니까 또 울 것 같아요. 저는 말뿐이어도 격려와 응원을 원한 것인데 저의 소신이 옹졸한 자존심으로 취급되는 것이 정말 못 견디게 괴로웠어요. 하지만 더 괴로운 건 남들의 시선 때문에 저 역시도 제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혼자 공부하는 동안에 가장 많이 알게 된 것은 바로 제 자신에 대한 일이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나의 문제가 뭔지. 이제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는 정말 가능해지도록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요. 2012년 7월 5일 윤지혜 학생. 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정치의 추도를 그리자. 네, 수능 완성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네, 그래요. 저도 그 박봄 이야기 2에서 저도 이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사람이 비웃을까봐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또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나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 때문에 선뜻 나의 꿈을 말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지혜처럼 의심이 들 때는 있잖아요. 과연 될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때는 그 생각에 계속 매몰되는 것보다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것,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한 가지 믿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진짜 간절히 원하고 진짜 그 꿈만 생각하면 그 꿈에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걸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꾸는 꿈에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처럼 의심하는 대신 열심히 하기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 19강째고요. 12번째 주제 헌법의 이념과 원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해서 헌법의 원리 6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출제가 자주 되는 것이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원리, 이 정도였습니다. 그 가운데 국민주권이나 또는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의 실현 방안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왔죠. 또 여러분이 어려워하기도 했고요. 여러분, 관련된 문제 2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의 2번 문제, 그리고 82쪽의 3번 문제 연달아 2문제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문제 딱 보세요. 문제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헌법의 기본 원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6가지 헌법의 기본 원리겠군 생각을 하시고 이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왔던 바로 그 주제네요. 그러면 재심은 보고 어떤 헌법의 기본 원리인지 먼저 찾아내 가는 겁니다. 민주국가는 국민의 합의로 성립되므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여기까지 하니까 어떤 헌법의 기본 원리인지 딱 오시죠. 여러분, 공부하실 때 정치의 지도, 마인드맵을 그려가는 겁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주어졌고 그렇다면 6가지 떠올리시고 재심문에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딱 보니까 어떤 헌법의 기본 원리 떠오르세요? 그렇죠. 국민주권의 원리 떠오르시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더 읽어볼게요. 국가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고요. 국가는 국민의 의사 없이 다른 나라를 간섭할 수 없고 국가 내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국민주권의 원리입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주권, 복습하는 셈 치고
국민주권이면 짝지어서 가는 것 국민자치. 국민이 자치하는 방식에는 직접과 간접이 있는데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대표를 뽑는 방식으로 대의제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첫 번째 방안은 대의제가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대표를 뽑는 그 선거제도, 민주적 선거제도도 있어야 되겠고 복수정당제도 존재해야 되겠고 또 국민 입장에서 참정권도 있어야 되겠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있어야 되겠다. 생각나시죠? 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집회, 결사. 이렇게 줄여서 쓰겠습니다. 아주 자주 썼던 내용이니까 그럼 정답 확인해 볼게요. 기억, 선거권과 공무단위권. 이게 바로 뭡니까? 참정권의 내용이죠. 맞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렇네요. 선거에 바탕을 둔 대의제. 그렇네요. 마지막 리을. 국제 평화를 위해서 저개발국의 원조를 확대한다. 국제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리을은 국제 평화주의의 실현 방안이 되겠구나. 그래서 정답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더 볼게요. 그림은 학습 노트의 일부다. 가에 들어갈 옳은 내용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봅시다. 헌법의 기본 원리 딱 나왔습니다. 어떤 원리인지 찾아보라는 거지요. 어떤 원리? 6가지 중에 한 가지겠구나. 하고 딱 보니까 개인의 가치와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국가 권력의 창출과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적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민주주의가 합쳐진 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뭐 들어가야 되죠? 자유민주주의죠. 저는요, 이게 수능 완성 교재에서 이 기출문제, 이게 기출문제거든요. 기출문제 실을 때 여기 오타는 나 자유민주면 4칸이 돼야 되는데 그러고서 막 기출문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칸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4칸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들어가는 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렇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것.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드러난 조항을 한번 살펴봤더니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더욱 확고히 하여 헌법 전문을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원리가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그런 헌법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 찾아보라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는 자유. 특히 자유권 강조, 기본권 강조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요, 자유 강조, 특히 자유 강조가 되기 때문에 국가의 간섭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복지국가의 원리는요, 국가의 개입을 허용해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원리라면 이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본권을 강조한다는 것.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자유민주주의는 국가의 간섭 배제를, 복지국가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입 허용을. 네. 그래서 기본권을 강조하고요. 여러분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이거 있죠. 법치주의, 권력분리. 따라서 자유민주주의가 드러나 있는 그런 헌법 내용들은 법치주의나 권력분립이나 기본권 강조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들어갈 내용입니다. 개인의 통신 비밀은 침해받지 않는다. 개인의 통신 비밀의 사생활의 자유 같은 거죠. 이거 자유권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자유강조 맞는 내용이 되죠. 여기 들어가기에 맞는 적절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풀기 위해서 헌법을 외운다. 아니에요. 예.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지 기억하셔서 자유민주주의는 국가의 간섭 배제, 그리고 기본권 강조, 따라서 법치주의나 권력 분립 속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또 볼게요. 정당 설립의 자유. 이것도 역시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되겠네요. 디귿 가볼게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여러분, 최저임금제입니다. 이건 바로 국가의 간섭이 들어간 거죠.
국가의 개입입니다.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서 임금은 최저한도로 요만큼 이상은 되어야 한다. 국가의 개입이죠. 따라서 이 내용은 복지국가의 원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자유민주주의에 해당되는 조항은 아니다. 리을 볼게요. 리을도 여러분 잘 보세요.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입니다. 여러분 규제와 조정이면 역시 또 국가의 개입이 되고 국가의 개입이라면 이건 바로 복지국가의 원리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역시 자유민주주의는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헌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무슨 주제로 넘어가냐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래서 우리 기본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내용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본권의 본질. 다시 말하면 기본권의 본래 성질이 무엇이냐, 기본권의 본래 성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보고요. 기본권의 종류, 지금 보시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대장 기본권이 되고요. 이것보다는 요것들이 훨씬 더 잘 나오죠. 그래서 여기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의 성격들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무 이렇게 되는데요. 다시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권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을 천부인권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자연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권리들 가운데 특별히 헌법에 써놓은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권의 본래 성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부는 하늘이 부여한 인권이지 그 기본권은 그걸 적어놓은 것뿐이야. 그것이 바로 천부인권 사상이고요. 실정법 사상은 뭐냐면 현실에서 정해준 권리라는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천부인권 사상에 따르면 이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이 실정권 사상에 따르면 기본권은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얘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뼈대를 다시 한번 세우겠습니다. 기본권의 본래 성질은 무엇이냐 하나, 그 다음에 기본권의 종류, 내용 하나, 그리고 국민의 의무 하나. 이렇게 세 가지예요. 기본권의 본래 성질에 관련해서는 천부인권 사상과 실정권 사상이 있고 이 실정권 사상에 따라서 현실에서 국가가 정해준 권리니까 국가가 어떠한 이유가 있을 때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라고 했어요. 하나. 두 번째 기본권의 종류, 인간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 대장 기본권인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평등, 자유, 참정, 사회, 청구권의 성격이다. 여기까지요. 그리고 국민의 의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예요. 그 가운데 먼저 기본권의 종류, 기본권의 내용부터 먼저 하고 이거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보시죠. 여러분 지금 성격이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용과 성격이 나와 있으면 이것들을 설명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직접 한번 같이 써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개념 강의 그리고 수능 특강을 통해서 공부해 왔으니까 이제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세요. 이제 기본권의 내용, 종류입니다. 대장 기본권은 인간 존엄성. 그래서 최고의 이념이자 모든 법령의 제정과 해석의 기준이 된다. 모든 법률과 명령을 제정할 때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보장해주는 그런 한도 내에서 법률과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된다. 대장 기본권이에요. 그리고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은 굉장히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내용을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셨죠? 이제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씩 볼게요.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 금지,
그래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이 헌법에 있는 법 앞의 평등은 선천적, 후천적 차이를 인정하는 그런 평등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기본권에 관한 내용? 평등권에 관한 내용이 되죠. 평등권과 관련해서 평등권의 성격 관련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 요거 하나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작년 수능에 여기 선보였습니다. 선보여서 많은 학생들이 헷갈렸습니다. 다른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 여러분 하나 더 볼게요. 여기 딱 보니까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기본권. 이거랑 이거는 말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평등권의 성격이 바로 다른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다른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건 바로 평등권이에요. 여러분 평등하지 않으면 자유롭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또는 사회권 이런 모든 권한들이 사실은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평등권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래서 평등권의 성격에 관한 이 내용들 하나 기억을 해 둡시다.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역사상 가장 오래된 핵심적 기본권이다. 그리고 이것의 성격은 소극적이고 포괄적이다. 소극적의 의미는 국가의 간섭 폐쇄. 국가에 간섭하지 마. 나 좀 내버려둬. 하는 바로 그 의미. 간섭 폐쇄. 가장 오래된 핵심적 기본권. 바로 이 기본권은 여러분 같이 얘기해 보세요. 예, 자유권이죠. 그래서 자유권은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 되고요. 그리고 소극적이고 포괄적인 기본권입니다. 포괄적의 의미 아까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자유는 진짜 너무 많아요. 자유의 종류에는. 재밌는 드라마를 볼 자유도 있고 잠잘 자유도 있고 스포츠를 볼 자유도 있고 진짜 너무 많잖아요. 따라서 이 자유의 내용들을 다 일일이 헌법에 써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의 뜻은 헌법에 써 있지 않은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인정한다라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극적, 포괄적, 가장 오래된 이게 자유권의 성격이 되죠. 그 다음 보세요. 이 능동적이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는 제한되는 권리다. 내용을 보니까 선거권, 공무단인권, 국민투표권이 있다. 이거 뭐죠, 여러분? 참정권이죠. 그래서 참정권의 성격, 능동적이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로서 그 나라 국민에게 주어지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현대적 권리다. 가장 오래된 권리가 자유권이라면 이 권리는 가장 현대적인 권리래요. 그리고 적극적이고 국가에 요구하니까 그리고 헌법에 써 있는 것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요거랑 이렇게 대비가 되네요. 여기 들어갈 거 뭐죠? 네, 사회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의 발달 과정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국가로부터의 자유에서 국가애로의 자유, 국가에 의한 자유 이렇게 발달해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 자유권이고 현대적 권리가 사회권이고 그리고 자유권은 포괄적 권리고 그리고 이 사회권은 열거적 권리. 다시 말하면 헌법에 써 있는 것, 열거되어 있는 것만 보장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과 반대 용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보시면요. 이거 적극적이고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기본권이에요. 이거 바로 청구권이죠. 그래서 청구권의 종류에는 청원권, 재판 청구권, 이거 문서로서 요구하는 것, 그다음에 형사보상 청구권, 조금 이따 내용 문제 통해서 보실 거예요. 국가 배상 청구권, 공무원의 불법 행위 등으로 손해를 봤을 때 제기할 수 있는 거,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권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기본권의 내용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성격들, 자유, 평등, 참정, 사회, 청구권 이 내용들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요. 이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는데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5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 6, 7, 8, 9번 이렇게 순서대로 볼게요. 빛나 보세요.
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A국의 인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취업 과정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 남녀의 성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기를 요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쓰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면접 때 보고 확인하면 되는 것이므로 서류로서 표시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또한 몸무게, 키, 출신 국가를 묻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 여러분, 취업 예정자의 출신 국가를 은근히 알아내려고 외국 주소를 묻는 것도 금지됩니다. 연령에 의한 차별을 막기 위해서 취업 예정자의 출생 연월일을 묻는 것도 금지됩니다. 회사는 아무래도 부양가족이 많이 딸리지 않는 미혼 남녀를 선호하기 마련이므로 부양가족의 수를 묻는 것도 금지됩니다. 더 가보니까 인종, 피부색, 머리카락 색깔, 눈의 색깔을 묻는 것도 당연히 금지되고 종교, 신조를 물어보는 것도 안 됩니다. 지금 여기 A국가의 인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취업 과정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 성별, 몸무게, 키, 연령, 인종 이런 것들을 적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생각을 정리해 놓고 문제를 풀어갑시다. 이런 것들을 적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것들을 적지 못하게 할까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키가 몇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하는 것들은 사실은 직무와 크게 무관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판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죠. 어떤 사람을 뽑을 때 이런 것들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직무 외에, 즉 직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 직업 능력 외에 이런 다른 것들 때문에 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거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한번 찾아가 보면 되죠. 그런 진술을 해놓은 것을. 빛나 보세요.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자국민에게만 인정하고 있다. 지금 A국의 인권 가이드라인에서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자국민에게만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인종, 피부색, 머리카락 색깔, 눈의 색깔 이런 거 묻는 거 일체 금지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런 것들 때문에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른 외국인들에게는 기회를 안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2번 볼게요. 선천적 차이에 따른 불가피한 차별을 허용하고 있나요? 여러분, 인종, 피부색, 머리카락 색깔, 눈의 색깔 뭐 이런 게 다 선천적인 거죠. 선천적인 차이에 따라서 불가피한 차별 어쩔 수 없어 지금 그러고 있나요? 차별 금지죠. 아닙니다. 3번 취업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균등을 강조하고 있다. 어때요? 빛나 정답 이거 맞지 않나요? 이거 맞죠. 기회 균등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 이게 정답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상 그 전에 어땠냐면 예전에 A국에서 어떤 거냐면 성별에 따라 몸무게, 키, 연령, 인종, 피부색 이런 것에 따라서 취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차별을 받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업할 때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회를 빼앗기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서류 작성할 때 이런 것들을 기입하는 걸 금지시킨 거죠. 다시 말하면 기회의 균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되셨죠? 4번 볼게요. 외모와 더불어 직무 수행 능력에 따른 선발도 금지하고 있다. 당연히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서 선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물론 그런 내용도 안 나왔고요. 그래서 4번도 아닙니다. 5번 사회적 약자의 취업을 보장하는 적극적 구제 방안이 나타나 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구제 방안 나타나 있나요? 아니죠. 여기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성별, 몸무게, 키, 연령, 인종, 피부색 등등에 의해서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취업 기회의 평등을 그동안 불평등했던 그런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기회 균등이라고 했던 3번을 고르셔야 되겠죠. 그래서 해결해 봤습니다. 6번 볼게요. 6번. 다음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본권. 다음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본권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본권
가장 대장 기본권 빼고 5가지 기본권을 알고 있어요. 지금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본권이 뭔지부터 찾아내고 그 기본권의 성격을 여기 이제 제시문에서 찾아내면 되죠. 1단계,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본권이 뭔지부터 찾아내는 겁니다.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이 더 절실할지 모르죠. 당연히 더 절실하겠죠. 그러나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이유로 빌 게이츠에게 기부금을 강요할 수는 없다. 부자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그 주체가 로빈훗이던 국가든 간에 정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읽어보니까 어떤 기본권이에요? 평등입니까? 자유입니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어떤 거예요? 어떤 겁니까?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런 비유를 생각해보자. 내 신체의 일부가 나보다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더 절실하다고 해서 그에게 내 신체의 일부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없죠. 왜요? 내 신체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환자가 아무리 다급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국가 역시 내 신체의 일부를, 국가가 와서 내 신체의 일부를 떼어 그 환자를 도우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국가가 강요할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그것은 내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절실함이 내 기본권에 우선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여기 딱 읽어보세요. 어떤 기본권이에요? 어떤 기본권입니까? 자유권이죠. 이 자유권의 성격이 뭐였죠? 소극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극적의 뜻은 뭐예요? 국가의 간섭, 배제. 간섭, 배제. 여기에 집중해서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이 더 절실하더라도 그런 이유로 해서 빌 게이츠에게 기부금을 강요할 수 없다. 그것이 국가가 되더라도 강요할 수 없다. 국가 역시 내 신체의 일부를 떼어서 그 환자를 도우라고 강요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거니까. 내 거 간섭하지 마. 이거 바로 자유권입니다. 이 제시문은 좀 어려운 제시문이었는데 이게 기출에 한번 나왔었던 그런 제시문입니다. 보세요. 1번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 권리다. 여러분 정답은 1번이죠. 바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자유권의 성격이고 자유권의 내용이잖아요. 자유권의 내용은 외부의 간섭, 배제, 소극적. 맞죠?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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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청구권이요. 청구권. 청구권. 청만 쓰겠습니다.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능동적. 뭐예요? 참정권입니다. 다음 볼게요. 복지국가의 등장과 함께 성립된 현대적. 사회권. 사회권. 헌법에 명시된 것만을 보장하는 열거적 권리이다. 헌법에 써 있는 것만 보장한대요. 열거적. 이것도 역시 사회권의 성격이죠. 자유권은 헌법에 써 있지 않아도 보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포괄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정답 1번 찾아봤습니다. 7번 문제 볼게요. 지혜 보세요. 지혜가 가 나에 나타난 기본권을 알아맞혀 보세요. 지혜 알아맞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조항 읽어볼까요?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사후에 영장을 선고할 수도 있다. 예, 지금 이렇게 막 현행 범인데 막 영장 받아가지고 발부받아서 체포하려면 그 사이에 도망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사후 영장을 청구한대요. 아무튼 여기 보세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체포, 구속 이런 것들은 개인의 어떤 자유? 어떤 자유?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들이죠. 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그래서 신중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받아서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지금 가에서 강조하는 이 가해 헌법 조항들에서 강조되는 기본권이 뭐예요?
참정권이에요. 사회권, 평등, 자유권이죠, 자유권. 지금 12조에 보면 신체의 자유를 강조한 것이고요. 여기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개인의 사생활의 그런 자유, 보장,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가는 자유권입니다. 나를 볼게요.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지금 보니까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얘기하고 있네요. 지혜. 어떤 기본권이죠? 국가의 간섭. 간섭? 간섭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개입, 네. 사회권이네요, 사회권. 그래서 가는 자유권, 나는 사회권입니다.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는 자유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이다. 수단적. 지혜 누구요? 이건 청구권 얘기. 그러니까 아니죠. 니은 볼게요. 가는 자유권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아도 국민의 권리로 인정한다. 헌법에 안 써 있어도 인정한다. 안 써 있어도 인정하는 것. 이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죠? 지혜 어떻게 표현했죠? 너무 많이 물어봤죠. 포괄적, 포괄적.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네요. 맞습니다. 디귿. 나는 시민혁명 당시의 인권선언을 통해서 확립되었다. 여러분, 시민혁명 이후에 인권선언을 통해서 확립되었다. 여러분, 사회권은 19세기 자본주의 19세기 후반 자본주의의 모순, 그래서 빈부격차, 실업 이런 문제 때문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틀린 진술이 되겠습니다. 다음 리을 볼게요. 나는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가에 의한 자유. 나중에 사회권으로 발전하게 된. 따라서 이거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맞네요.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 중에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 그리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등에서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거권, 또 이런 국민투표권, 이런 투표권 이런 거 보면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참정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참정권 공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참정권은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국민에게 인정되는 국민의 권리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라기보다는 다시요. 이 참정권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라기보다는 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다. 이런 진술을 말할 수 있어요. 다시요. 인간으로서의 권리라기보다는 국민의 권리다. 이게 말하는 바의 의미는 모든 인간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부여하는 권리가 보통 참정권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지방선거 선거권이나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에서의 투표권을 주고 있네요.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잘 보세요. 그러나 외국인에게 정당 가입이나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참여는 여전히 금지되고 있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참정권이라는 것이 국민이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한적으로 이렇게 자격을 갖춘 경우에 이렇게 주지만 일반적으로는 국민이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참여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고 또 지방선거에서도 선거권은 있지만 피선거권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럼 피선거권이 뭐게요? 내가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여기를 종합적으로 해보면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니까 국민이 갖게 되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한적으로 이 정도를 허용하고 있다가 이 제시문의 이제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갑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외국인에 대해서 참정권을 일부 부여했죠. 지금 제한적으로 이런 거 줬잖아요. 이런 거 준 것은 국제평화주의에 부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외국인들에게 참정권을 일부 부여했어요. 그러면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기에 와, 저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일부 참정권을 줬네. 아, 참 믿음직한 나라구나. 아, 그러면서 신뢰 구축이 될 수도 있고 좀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죠. 아, 저 나라는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제한적이지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을 좀 신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는 국제평화주의에 부합한다. 맞는 내용이 되죠. 두 번째, 참정권은 국민이 아닌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지금껏 설명드렸죠. 이게 틀렸죠. 참정권이 만약에 국민이 아닌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라고 한다면 외국인에게 이런 거 금지하면 안 돼요. 다 해줘야 돼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참정권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지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제한적으로 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입니다. 이 진술 틀린 진술이에요. 되셨나요? 3번.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 허용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다음 4번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왜 없습니까? 왜요? 여기 이 내용이잖아요. 피선거권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면 주지만 피선거권 안 준다. 피선거권을 알고 있느냐 하는 하는 문제랑 똑같아요. 이게 선지가. 피선거권이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으니 없다. 맞는 내용이죠. 마지막 5번. 지방자치에서 외국인에게 직접 민주제도 참여가 일부 허용되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제도 뭐예요? 이거죠, 이거. 이거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물어봤네요. 대의제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지만 대의제 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 섞어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국가 수준에서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 그것을 지방 수준에서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언. 그런데 여기 참여를 허용했으니 일부 허용되고 있다. 맞는 얘기가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3번인가요? 혹시 이런 거 잘못 말해도 봐주세요. 3번 맞죠? 2번이래요. 2번이래요. 네, 2번입니다. 선생님 이게 문제도 안 보고 여기만 보고 푸니까 지나간다고 2번하고 3번은 잊어버리네요. 2번입니다, 여러분. 9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9번 문제, 기본권에 관련된 마지막 문제입니다. 교원대학교 영어교육과 민주 보세요. 이름이 정치를 딱 선택하게 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민주 보세요. 다음 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10년 7월, 여러분 잘 보세요. 2010년 7월에 헌법재판소가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청구 시점을 상급심이나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해주는 그 권리,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뭐죠, 여러분? 억울한 옥살이, 나 알고 보니까 무죄야. 그런데 여지껏 7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서 국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형사보상 청구권이죠. 그런데 그간 어땠냐면요. 이 형사보상 청구권은 언제까지만 행사할 수 있냐면 무죄가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무죄가 확정되고 1년이 지나버리면 억울한 옥살이를 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바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에 2011년 5월에 법이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형사보상 청구권 행사 기간을 1년에서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 재판 확정 시로부터 5년으로 확장이 된 겁니다.
뭐 안날로부터 확정시로부터 이런 걸로 막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핵심은 뭐예요? 1년이었는데 길어졌다 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정 전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너무 짧아서 형사보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2010년 7월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해주고 있는 진술인데요. 2011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해당 법률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12년 1월 1일부터 해당 법률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잘 들으세요. 여기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한 말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 이 결정의 유형들을 하면서 여러분 막 머리가 막 아팠었죠. 이 보시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헌법에 어긋난 게 뭐죠? 위헌이죠. 위헌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헌법에 어긋난 법률, 이 법률이 보세요. 이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게 위헌이에요, 위헌. 근데 위헌으로 딱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은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법률이 샥 없어지는 겁니다.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이다라고 판결을 했으면 그 법률은 없어져야죠. 당연히 헌법이 제일 상위의 법이고 그 아래 법률이 있으니까 그 법률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헌법이 가장 상위의 법이니까. 이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리면 그 법률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그 법률을 그냥 샥 없애버리면 그 법률이 없는 형사보상 청구권에 대한 그 법률이 없어지는 법률 공백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법이 없어지는 거죠. 형사보상 청구권을 몇 년 이내에 어떻게 청구할지 근거 법률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법률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2010년 7월에 이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 반 남았거든? 그 1년 반 안에 국회가 해당 법률 조항을 개정해. 그렇게 시간을 줄게. 그때까지는 그 이전의 조항이 좀 유효한 상태로 있는 거고 그때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2012년 1월 1일부터 그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 즉 이게 바로 헌법 불합치 결정입니다. 위헌인데 당장 없애면 법률 공백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요때까지 시한을 정해줄 테니까 그 안에 고쳐라. 이게 바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0년 7월 헌법재판소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고쳐라 이렇게 하니까 여기 2011년 5월에 고친 거예요. 그래서 1년이었다가 3년, 5년으로 이렇게 길게 고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이 행사되려면 기억 어딨나요? 기억. 형사보상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이 행사되려면 공권력에 의해서 신체의 자유 침해가 전제되어야죠. 저 무죄인데 이렇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해서 감옥살이를 이렇게 오래 했어요. 그게 제한되어야지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말입니다. 맞아요. 두 번째, 헌법재판소는 기억의 행사를 위해서 충분한 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 거죠. 그러니 2011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 이렇게 한 거죠. 그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거죠. 맞습니다. 디귿.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이 즉각 소멸되었나요? 바로 디귿 선지가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에 해당되는 선지입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당장 법률의 위헌이야. 효력을 없애버려. 이게 아니라 이때까지 고쳐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효력을 유지해 놓고 있을게 이겁니다. 그래서 즉각 이게 틀린 거죠. 마지막 선지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에 의한 자유권 제한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보았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해서는 안 돼. 지금 그렇게 본 겁니까?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자유권의 제한이 가해지죠. 법률에 따라서. 그래서 감옥에 이렇게 수감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유권 제한은 원천적으로 안 돼. 이게 아니라 형사보상 청구권의 기한을 늘린 거죠. 그래서 이거 틀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까지 보았고요. 이제 79쪽에 기본권의 본질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 79쪽을 보면서 이제 기본권의 본질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 마칠까 해요. 여러분, 지금 이번 시간 거의 대부분의 얘기는 기본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권, 자유, 평등,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렇게 기본권에 해당되는 지금 문제들을 풀어봤어요. 5문제 풀어봤고 이제 기본권의 본질, 본래 성격이 어떠하냐에 대해서 2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법상의 권리로 보는 그런 쪽이 있고 실정법상의 권리로 보는 쪽이 있어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연법상의 권리로 기본권을 보면 이 원래부터 이 기본권은 말이지 하늘이 부여한 인권인데 잘 보장해 주려고 헌법에 써놓은 것일 뿐이야. 그래서 기본권이라고 부르는 거지만 원래부터 하늘이 부여한 인권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되고 국가는 반드시 보장해야 돼.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돼. 이게 바로 자연법상의 권리로 보는 쪽입니다. 그런데 실정법상의 권리로 보면 어떠냐면요. 이 기본권이라는 건 현실에서 정해준 법상의 권리다. 그래서 국법의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국가의 법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자연법상의 권리로 보면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으로 보는 거고 실정법상의 권리로 보면 현실에서 필요할 때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 2가지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헌법 조항을 보면요. 이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그랬습니다. 제한할 수 있다라고 써 있는 것으로 봐서 바로 이 37조 2항에서 실정법상의 권리로서의 성격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런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만 신체의 자유라는 것 자체를 박탈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러한 헌법 조항을 두는 이유는 제한의 기준,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그리고 절대로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고 절차는 법률로서만 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규정해 놓은 조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원칙적으로 법률 외의 방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이유로 해서 제한할 수 없다라는 걸 여기 이렇게 명백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성격 그리고 제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관련된 문제 한 문제 그리고 국민의 의무 한 문제 이렇게 풀어보고요. 이제 입법부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